전주 최씨 문화유산 제4부 시도 지정문화재 1. 시도 유형문화재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83호 영암 녹동서원 소장 목판 및 고문서류 1982년 11월 30일 지정되었다. 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시도 유형문화재로서는 마지막으로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83호 녹동서원 소장 목판 및 고문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동서원 소장 목판 및 고문서류에는 고문서로서 원생들의 명단을 적은 서원 청금안 25책, 서원 서재 유언 2책, 시물록 5책, 합경제 분호안 3책 등 성책 문서를 비롯하여 동문, 완의, 노비 기증 문서 등 낱장으로 된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목판은 연촌 최독재 연촌집 26판, 산당 최충성이 산당집 60판, 문곡 김수항이 문곡집 560판 등 녹동서원에 배향된 인물들의 문집과 인근 지역 출신인 석천 이멍룡의 석천집, 수은 강항이 강감회여 등이 있는데 고문서와 목판은 녹동서원이 철폐될 때 덕진면 영보리 합경당으로 옮겨서 보물 제594호 연촌공 조상화와 함께 보존되고 있으며 목판은 판각을 지어서 따로 보관하고 있다. 서원 청금안이라든지 이런 그 서원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문헌은 아마 전문가나 관심이 있지만 보통 사람은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문곡집, 석천집, 강감회요 이런 책들은 전주채시하고는 무관하죠. 다 빼고 나면은 연촌집하고 산당집이 남는데, 산당집은 뒤에 그 비지정 문화재로 녹동서원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그때로 미루기로 하고, 연촌유사는 다시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번에 연촌유사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좀 양이 많을 것 같아서 파트를 7개로 쪼개서 파트 하나하나를 그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트 1에서는 연촌유사란 책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트 2에서는 연천공이 지으신 농공법답헌 편부소라는 상소문, 그 상소문이 뭔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를 알아보고, 파트 3에서는 공원 창화시 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파트 4에서는 이해가 지은 태휴시 송별시 서, 그 서문을 통해서 연천공이 은퇴하신 배경, 그리고 그게 어떻게 역사책에 적힐 정도로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파트 5에서는 연천공이 은퇴하실 때 다른 많은 저명인사가 보내준 그 유미사 송채선생 하는 그 시에 대해서 살펴보고, 파트 6에서는 존량루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파트 7에서는 연천공 초상화를 찬양한 화상찬과 나머지 발문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발문은 여기서 다 다루지 않고 일부 나머지는 그 풍남동 은행나무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문화재의 계략과 연촌유사. 모든 문헌을 제외하고 연촌유사만 분석한다. 송시열이 지은 연촌선생유사 발에는 문공 한효과 소윤 양거원을 배웅하는 글의 서문에서 말하기를 승상이 시를 노래하니 장안에서 시를 잘 짓는 사람들이 화답하였다 하였으므로 당시 많은 사람이 시를 지어준 것으로 보이지만 오직 장적 문창과 사공배도가 지은 시만 후세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전해오고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없어지고 말았다. 지금 연촌 최 선생의 유적을 살펴보니 모든 시문이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하게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양거원에게는 덕행이 있었으나 어진 자손은 없었지만 연촌 선생에게는 덕행과 함께 어진 자손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송시열은 영함종의 의령공 지성파 13세, 감찰공 최세영, 강희보, 초성 1권을 만드신 분, 그분의 친구예요. 그리고 감찰공의 아들 양정제공 최방언의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정제공이 이 글을 지어 주십시오 하고 스승한테 부탁을 하니까 송시열이 이 글을 지어준 거죠. 근데 송시열이 표현한 대로 의령공파 후손들은 그 연촌유사를 보존하는 일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이숙함이 지은 요미사 송최 선생의 작은 서문에는 옛날 성리학계의 큰 어르신 최 선생께서 존양 두 글자를 누각에 걸어놓고 그곳에 올라 세상 일을 걱정하셨는데 조정의 선비들이 시를 채워 읊었다. 시를 엮어서 책으로 만든 선생의 어진 아들이 책을 나에게 보여주면서 서문을 적으라 하니 나는 늦게 태어난 사람이어서 선생을 직접 뵙지도 못하였고 받들어 모시지도 못했지만 아드님과 사귄 인연이 있으니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또한 나 같은 사람의 하찮은 이름 석자를 이렇게 저명한 분들의 글 아래에 올릴 수 있게 되었으니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연촌공 사후에 막내 아들 생원공 최숙, 이분이 그 연촌공의 문집을 전부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가지고 영암 촌양로, 그 다음 전주 완동구지에 그걸 보관을 해왔는데 정유자란 때 일본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싹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전주 있는 것도 다 불탔고 영암 것도 다 불탔어요. 그런데 이제 의령공파 12세 기정공 최정, 이분이 그걸 잘 재정리를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지금의 연촌유사의 그 틀을 만들었죠. 그걸 뒤에 이제 양정제공 최방은 이분이 다시 좀 더 보강을 해서 오늘의 이 연촌유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촌유사는 양정제공이 최종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기정공이나 양정제공은 또 전쟁이 나거나 뭐 불이 나거나 하면 이거 다 없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책의 부수를 여러 권으로 만들어 가지고 불우하게 전해줄 수 있도록 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돈이 없어서 인쇄는 못하고 필사로만 여러 권을 만들었어요. 그랬다가 1805년에 녹동서원에서 돈을 들여서 대량 인쇄를, 굉장히 책을 많이 인쇄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연촌집은 없는 도서관이 거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책이 많습니다. 개인도 많이 가지고 있고 저도 뭐 시골집에 연촌집이 원본이 있어요. 연촌집은 1805년 녹동서원에서 목판을 새겨서 인수한 책으로 연촌 최선생 유사서, 선생 출처사적, 연촌 유사, 원칙학 갈명, 참의공 유사, 소윤공 묘갈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지를 포함하여 모두 104페이지 1책이다. 1805년 10월 송환기가 지은 연촌 최선생 유사서는 연촌집을 간행하게 된 경위와 의미 등을 기록한 것이고, 선생 출처 사적은 연촌공이 간단한 이력을 소개한 것인데 저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연촌집을 간행할 때 저술하여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란 벼슬에 나가는 것과 벼슬을 버리고 물러나 집에서 거처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선생이 벼슬에 나갔다가 물러나 은거하게 된 사적이라는 뜻이다. 연촌 최선생 유사서는 이게 제목은 연촌 유사서문인데 사실은 연촌집의 서문입니다. 그리고 선생 출처사적이라는 글도 이게 서문 비슷한데 그것도 연촌 유사를 처음 읽는 사람이
연천공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알 수 있도록 사전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는 연촌유사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촌집에는 포함되는데 연촌유사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연촌유사에는 연촌공의 저술로서 논공법 답헌 편부소와 제존양루라는 절구 두 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논공법 답헌 편부소는 공법과 답헌법이 편리하고 불편한 점을 비교하여 논술한 상소문이다. 제존양루는 마당 장자와 길 장자를 아분으로 하고 있는데, 연촌공 사후 영암을 방문한 사람들이 연촌공이 지은 이 절구를 원운으로 삼아서 지은 시가 존양루라는 단원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시의 내용은 그때 가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 외 공원창화 시 12수와 서문은 연촌공이 공원 참시관으로 일할 때 동료들과 함께 지은 시이고, 투효시 송별 시 48수와 병서 그리고 사, 발 등은 연촌공이 벼슬에서 물러난 후 한강변에서 열린 전별연에서 지은 글이며, 추영시 13수는 연촌공이 영암으로 내려온 다음 지어서 보내준 것들이다. 존양루기, 존양루를 제목으로 한 사, 시 18수, 그리고 추영시 16수, 존양서원을 제목으로 한 시와 작은 서문은 모두 존양루를 찬양하여 지은 글인데, 절구 18수는 앞서 연촌공이 지은 절구 제존양루 2수에서 운자를 이어받아 지은 것이다. 대개 시를 지으면서 원운이 있고 차운이 있고 이런데, 그때 원운과 차운은 되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그 운자를 맞춰서 돌아가면서 짓는 시죠. 그런데 존양루를 놓고 진 시는 보면은 그게 상당히 한 10년 이상, 수십 년간의 시간차를 두고 앞 세대 사람이 지은 시의 그 운자를 맞춰서 후세 사람이 시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연천공이 정한 그 운자를 그 후세 사람이 맞춰서 시를 짓는다는 얘기는 연천공의 가르침인 존심양성을 따르겠다 하는 그런 뜻이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김창협이 지은 그 서원청액소가 들어있는데, 서원청액소는 이것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건 녹동서원으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연촌 선생 초상화를 제목으로 한 시와 화상찬, 화상개장찬 등은 모두 보물 제594호 연촌공 초상화를 찬양한 시이다. 그 외에도 발문 종류로서 전쟁 후 문고 수록지, 연촌 최선생 가전시물록 후서, 연촌 선생 유사 발, 연촌 선생 유사후를 제목으로 함, 연촌 최선생 가록 후 발 등이 있다. 그 외에 연촌 유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생육신, 지편전 직제학, 원호의 묘갈명이 있고, 부록으로 참의공이 지은 시 2수와 여러 사람이 지은 찬시 10수와 병서로 구성된 참의공 유사가 있고, 마지막으로 소윤공 묘갈이 있다. 연촌 유사 위에 몇 가지가 더 들어있기는 하지만은 연촌 유사 중에서 가장 오래된 판본이고, 또 그 판본이 문화재로 지정도 되어 있으니까 그걸 저본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연촌집의 서문 내지는 그 선생 출처사적 이런 거는 잘 알려져서 다 아는 내용이고, 또 연촌 유사 일부러도 볼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이공 유사는 아까 그 한벽당에서 이미 검토를 다 했으니까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소윤공 묘갈이 있는데, 이 소윤공 묘갈은 그 비지정 문화재로 삼기정이 있습니다. 삼기정을 얘기할 때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분량이 많으니까 원직학 갈명은 전라북도 보호소 풍남동 은행나무로 미루고, 오늘 여기서는 오직 연촌유사에만 한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